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저점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등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76% 가장 크게 올랐고 나스닥이 0.8%가량 상승했습니다. 전날 긴축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안정감을 제공했는데요.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표와 여건이 연준이 경제에 대한 강한 통화 정책 지원을 전환할 수준의 그런 충분한 개선세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하는 5일선 터치하면서 회복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삼성전자 한 달 만에 7만 전자로 후퇴, 수급 꼬였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표정일지 지금부터 오늘장의 핵심 전략을 굿모닝 세븐에서 파악해 보시죠. 먼저 간밤 있었던 해외 증시의 마감 이슈들을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뷰 최윤 캐스터입니다. 네, 글로벌 뉴스 4가지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반도체 파동이 현재 랩탑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은 소비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웨이퍼 등 반도체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랩탑의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거의 10%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HP CEO는 이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이 제조 비용을 늘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업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컴퓨터 수요 급증도 그 이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간밤에 다시 한번 급락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은행과 이 알리페이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끊으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 추적을 은행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에 있는 상위 랭킹 4개 지역의 이 채굴소의 폐쇄를 조치했다고 합니다. 국무원 측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뉴욕 증시 상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주가도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CEO는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10만 개 이상을 다시 한번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수천억 원 손실에도 앞으로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더 살 것이다라고 오히려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거의 10%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이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측에서 철광석의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호주 증시에 상장이 된 리오틴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UBS 측에서는 철광석 가격이 앞으로 12에서 18개월간 50% 넘게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UBS 측에서는 리오틴토의 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연준의 태도와 중국의 원자재 가격 조정도 이 철광석 가격에게는 단기적인 리스크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여타 업종으로도 확산이 되면서 관련 IT 업종으로 확산이 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반토막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여러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 저가의 코인들이 일부 퇴출되는 코인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 코인을 갖고 있는 많은 또 2030 세대들의 이 패닉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투자 심리, 시장의 투자 심리는 패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채굴장 폐쇄 조치, 그리고 암호화폐 가치가 결국 0에 수렴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패닉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국장은 5일선을 회복하면서 또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장의 추세가 가장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일정들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일정 놓여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서는데요. 이외에도 중요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오늘 5월에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집값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된 지표 오늘 잘 살펴보시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오늘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장은 팬데믹 프로그램과 경제를 주제로 증언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 파월 의장은 점도표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 발언들이 오늘 나올 것이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어떤 발언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지표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오늘 한온시스템의 인수전의 예비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온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LG그룹이 이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플로우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차세대 네트워크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노베이션 포럼이 오늘 열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게임이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게임 정보와 커뮤니티를 갖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론이 어떤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지난주 6월 FOMC 회의 15일, 16일 예정돼 있던 이 일정을 기점으로 미국장의 3대 지수는 5일선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큰 폭의 하락 있은 이후에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우리 장의 추세가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의 양봉을 계기로 인해서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정배열에 진입한 모습 1010선 그리고 코스피는 3240선에 어제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의 방향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 반발 매수세 유입됐는데요. 우리 장 전망해 주시죠. 상승 하락 보합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네, 일단 우리 장은 오늘 좀 보합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보합으로 마감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오늘 장 보합으로 보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뉴욕 지수 같은 경우는 간밤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좀 보합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도 계속 여진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4% 이상 넘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간밤 매수에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지금 신흥시장 주식 전망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대만, 한국 지수가 지금 전체 비중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TSMC라든지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전자 주식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좀 이것도 좀 증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금 가을에 좀 대유행이 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7월 1일 날 좀 시행하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11일 지금 이후 약 석 달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거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좀 부정적인 좀 이슈는 좀 많은데 좀 어제 좀 그래도 나스닥에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 혼합이 되면서 좀 오늘은 좀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뭐 추세가 지난해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하락 추세 보인 끝에 박스권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박스권의 상단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장 보합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성장주 실적 개선세가 좀 상당히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익 개선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성장주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장주 어떤 이익 개선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확인될 때마다 좀 성장주가 좀 반등하는 좀 그런 국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의 좀 반등은 좀 눈여겨볼 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조정 중인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좀 또 다른 매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주의 시세가 사실은 뭐 마감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가치주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고 어차피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몇몇 수주 소식으로 좀 조선 섹터가 좀 반등을 보였고요. 몇몇 음식료 종목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종목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나 어떤 가치주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방향성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좀 지수보다는 개별 장세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테마로도 수급이 좀 쏠리는 등 좀 일정한 부분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어떤 매매보다는 좀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종목들을 통해서 좀 인내력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개별 장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수급을 확인하고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그 주력 종목 시간에도 대선 테마와 바이오 등등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드렸는데 어제장 그렇게 이 세 가지 정도의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윤여민 팀장도 바이오와 또 2차 전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가치주 이런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죠. PER이 낮고 PBR이 낮은 그런 소외주 가치주에 대해서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꼽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잘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최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인수 이슈가 있는 종목 두 가지,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 두 가지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이베이를 단독으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의 독점 우려를 감안해서 네이버가 인수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이 지분의 80%를 3조 5천억 원에 협상 중이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현재 신세계의 자산 44% 중 이 대부분이 사실상 이 토지, 부동산 자산인데 이 중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 의지 때문에 혼자서라도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론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최종 인수 가격과 조건 현재 미확정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마트가 일단 부동산을 팔아서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이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를 모두 완료했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밝혔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약 11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세계 로봇 시장이 연평균 22%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의 의미가 크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가 이제 단순히 자동차 기업을 뛰어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최근 신작을 출시했습니다. 제2의 나라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초반 인기를 넘어서 장기 흥행 기대감이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국내 구글 매출에서 2위에 안착을 한 상황이고 일본과 대만 지역에서도 다운로드 상위권에 현재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또 9월까지 신규 컨텐츠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와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와 관련해서 넷마블의 적정 주가는 18만 원대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C 녹십자 랩셀입니다. 이 GC 녹십자 랩셀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일상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GC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 RNA 치료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연말 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자산이 많은 신세계 PBR 0.8배, 12개월 예상 PER은 10배 수준입니다. 이런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디지털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지털 쪽에서도 또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베이를 인수하는 신세계. 과연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넷마블은 121선과 5일선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사실 뭐 추세를 보면은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그런 정도 수준의 주가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을 주력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을지 서용원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장에 볼 종목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 두 번째는 YG 플러스, 세 번째는 서지 시스템, 네 번째는 CJEN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해서 볼까요? 알아볼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서지 시스템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통신 장비 케이스 제조와 그다음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시기가 시작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지국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이 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발 5G 수주에 따른 흐름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G 기지국에 대한 케이스를 좀 제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도 있고 충분히 좀 올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CJENM이라는 종목입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고 있고 홈쇼핑과 CJ몰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CJENM 같은 경우에는 IPTV 업체들과의 조금 갈등도 좀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좀 활성화된다라면 콘텐츠 제작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매출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CJENM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저항대에서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CJENM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바로 다음 날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장 흐름에서 엔터 콘텐츠 5G 통신 장비의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지 관련주 SM의 신고가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고 있는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주력 종목 콘텐츠주와 또 5G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특히 집중할 두 가지 종목, 코로나 이후의 투자 재개 전망에 따라서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통신 장비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과 또 종합 유선 방송 사업과 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라이브 커머스 진출 기대감이 예상되고 있는 CJ E&M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테이퍼링 우려감, 매의 발톱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추세를 보면 그래도 우리 장이 미국보다는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오늘은 또 올랐지만 예.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큰 것 같고 한국 시장은 확실히 이제 좀 보니까 최근에 개인들의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미국 증시 충격 나오면 더 빠졌거든요. 어제 니케이가 사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일본 증시는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채권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 같으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올해 2, 3, 4월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개인들이 방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충격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으로 좀 변동성은 좀 많이 축소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문제일지 아닐지는 좀 더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대와는 다르게 한 달 만에 다시 7만 전자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간 한 5천억 정도 팔았고 어제만 3,400억을 순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씩 그래도 일부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 기조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제 하루 만에 다시 3,400억에 달하는 대량 매도를 했고 어제 사실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에 그냥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배경은 역시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가 좀 우리 한국 증시의 대표 기업한테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가 강할 때 삼성전자가 업황을 떠나서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팔기 좋은 자산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달러 강세에 따른 이제 약간의 위험 회피 현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매도 공세가 좀 펼쳐졌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게 한 또 리서치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으면 주가가 사실은 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빠졌어야 사실 옛날 같으면 정상인데 어제도 물론 이제 8만 전자가 깨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낙폭은 크지 않았거든요.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에 좀 나서면서 잘 방어는 해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가 크게 급락도 안 하고 오르지도 좀 못하는 상황인데 뭔가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어야만 네. 사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할 때 증시가 위가 열렸잖아요. 그때 이끌었던 주역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엄청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레벨업 된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를 우려가 있던 지난달에 외국인의 우리장에서의 매도세도 상당했고요. 또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리게 되자 간밤에는 달러화가 그래도 92달러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런 달러 강세가 나타나자 투자 심리에 따라서 좀 비우고 있는 자산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권가의 전망을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들을 계속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초에 1월 달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그때 이제
96,000원까지 갔다가 그 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증권사는 굉장히 좋게 보는 쪽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톤으로 언급하는 증권사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 진짜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슈퍼사이클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당시에 이제 서버,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나오려면은 일단 공급이 당연히 좀 제한적이어야 되겠죠. 제한적인 공급 속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수요처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결국에 서버였습니다. 서버가 엄청난 그 호황을 누리면서 빅사이클 한번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사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뭐 이게 사실 슈퍼사이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뭔가 수요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그 네. 폼팩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저는 뭐 자동차 쪽으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자율주행이든 뭐 아니면 뭐 전기차가 됐건 간에 근데 이게 대중화되려면 지금 뭐 내년까지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율주행 전기차도 2024년도 돼야 출시가 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언젠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수요처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하고 내년이 아니라 2023년이나 24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을 좀 예견을 하실 때 확실한 뭔가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지 수요처가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당장은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너무 좀 큰 사이클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서버는 너무 좋다. 서버 수요는 좋고 그다음에 PC는 꺾였어요. PC가 꺾인 점은 다들 좀 어느 정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모바일인데 모바일은 의견이 다 다릅니다. 모바일은 3분기부터 개선된다는 쪽도 있고 아니다.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이 막 역성장하거든요. 잘 안 팔리니까 이게 스마트폰도 아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 모바일 쪽도. 그래서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모바일 그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좀 시나리오가 흘러가지만 이게 기대보다 잘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한번 강력하게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살필 거는 너무 막 슈퍼사이클 생각은 아직은 좀 미뤄두시고 실제로 모바일 쪽에서 얼마만큼 하반기에 수요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수첩에도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을 논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전망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네.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전망보다 좀 현실이 좋았을 때 좀 나아질 수 있는 분야는 모바일 쪽이고 새로운 수요는 자동차 자율주행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도 그렇고요. 또 경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좀 정점이 나올까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올해 내에 좀 정점을 하반기에 치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분기가 가장 좋은 건 다들 알고 있고요. 이제 4분기엔 꺾인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꺾이는 강도가 보수적인 쪽은 급하게 꺾인다고 보고 있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 정도 꺾이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만한 꺾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판단에 따라서 주가가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시각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날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좀 하반기 확실히 꺾일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에 또 아까 말씀드린 뭐 테이퍼링 이슈 이런 거에 좀 반응을 하는 거고 또 외국계 시각의 또 일부는 아니다 3분기가 기대 이상보다 좋을 것 같고 4분기도 완만하게 좀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되게 혼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3분기까지 우리가 좀 가봐야 4분기가 전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초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변수가 3분기에 이제 그 폴더블 폰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에. 이 폴더블 폰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텐데 이게 또 얼마나 팔리느냐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승부처로 걸었는데 폴더블 폰이 예상보다 잘 나간다면은 삼성전자 실적을 방어해 주겠죠. 왜냐하면 폴더블 폰 좀 비싸거든요. 기존 제품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에 따라서 3분기 실적 또 나아가서 4분기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폴더블 폰 좀 판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실적이 지금 뭐 이렇게 3분기 좋고 4분기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르는 투자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의 우려를 삼성전자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삼성전자 관련한 여러 모멘텀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폴더블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어떤 또 관련주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200에서 300만 장에 이르는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소문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LG디스플레이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이 소문을 떠나서 OLED는 두 번째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장 관련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시연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스입니다. 야스는 대형 OLED 증착 시스템을 패널 업체 공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유일한 OLED TV 증착 장비 양산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 성장의 과실을 독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스는 그동안 파주 1공장에서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했는데요. 2분기 현재 10.5세대까지 대응 가능한 신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고객사 투자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10.5세대 OLED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LG디스플레이 투자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LG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늘리면 야스의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OLED TV 역시 초대형 사이즈 라인업을 중심으로 마케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LED TV 교차 구매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야스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OLED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AP 시스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LA라고 이 레이저의 한 종류인데 이걸 삼성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중국 OLED 기업에도 쓰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한해 10종이 넘는 다양한 스펙의 OLED 노트북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에 이 OLED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ELA 장비를 포함해서 함께 공급하는 소모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실적에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덕산 네오룩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레드 호스트, 레드 프라임 등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OLED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역시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 퀀텀 닷 OLED TV 패널을 생산할 예정인 만큼 여기에 HTL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OLED 소재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도 지속적으로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OLED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준 종목 어제 모두 52주 신고가, 특히 덕산 네오룩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또 LG그룹 IT주들은 흐름이 또 양호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와 OLED 패널 공급 계약 대규모로 체결한다는 소식이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네.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만일에 OLED에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그 뭐 애플 쪽에 이제 베스트샵에도 뭐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OLED 관련해가지고도 삼성이, 그러니까 LG그룹에 여기저기 좀 협력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OLED 협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또 이게 단독 보도로 나와가지고 또 그 삼성전자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라는 또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팩트는 아직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고 LG디스플레이가 물밑 접촉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양사가 모든 걸 확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측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사실은 이제 지금 QD OLED 양산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형 OLED TV에 그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년 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 LCD는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요. 근데 OLED TV가 OLED 패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OLED TV 가격은 또 LCD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그 패널을 얻어다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수익성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싶긴 한데 LCD 패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OLED의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좋은 그 어떤 기회를 이대로 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은 되게 또 지금 LCD TV를 또 잘 만들어요. QLED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네. 잘 만들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 OLED TV에는 별로 관심 없다라는 행보를 보였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시장이요 OLED TV가 잘 팔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OLED TV 가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더 자극시키고 사람들도 내릴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LCD보다는 OLED가 더 그 고사양의 제품이란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300만 장의 OLED 패널 공급설이 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 추측만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자꾸 나오는 건 물론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좀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할 때까지는 네. 지켜보시고 다만 팩트는 뭐냐? OLED TV 시대가 대중화될 가능성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나요? LG 디스플레이도 좋고요. 그리고 OLED 소재 장비 업체들도 투자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 OLED 관련 기업들 계속 좀 면밀하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분기 TV 점유율에서도 LG전자의 OLED 출하량이 사상 최대였고요. 또 삼성전자의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 사상 최대 33%가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어요. 특징주의 이 재료가 또 반영이 됐던 날도 있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뭐 폴더블 폰도 중요하겠고 반도체도 중요하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있어서 뭐가 키가 될까요?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크게 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하단은 되게 단단한데 문제는 올라가려면 뭔가 그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기 위한 뭔가 재료.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한번 굉장히 부진하다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올라갔던 이유가 악재가 해소되면서거든요. 뭐냐? 반도체 공급 이슈가 좀 해소됐죠. 그때 GM이 반도체 공급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5개 공장 재가동하겠다. 이 뉴스가 나온 날 현대차가 5%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그 D램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들, 이런 하반기에 모바일 수요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잘 나와가지고 해소가 되면 주가는 9만 원, 10만 원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미국 설비 투자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당장 뭔가 나올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몇 달에 걸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저는 좀 충분히 기간 조정, 악재도 반영돼서 옆으로는 횡보하겠지만 오르는 시간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들 좀 지치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좀 밝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미리 좀 저가 매수해놓고 오히려 호재가 나왔을 때 또 쫓아가면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미리 사놓고 기다려보는 전략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삼성전자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뭐 7만 전자든 5만 전자든 뭐 가격이 내려와 준다면 땡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삼성전자 조정을 받습니다만 한미 또 협력도 역시 긍정적인 재료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오늘 7만 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공략주, 이데일리 전문가들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고수의 픽에서 알아보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신라 SG를 소개했습니다. 신라 SG는 축육과 어육 소시지 생산 업체로서 수산물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대선 테마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신라 SG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원 전문가 CJ E&M입니다. 이 종목은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요즘 커져가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이 CJ E&M은 티빙을 앞으로 3년 안에 국내 1위 OTT 업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역량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요즘 주가 추세도 좋습니다. CJ E&M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JYP엔터입니다.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JYP엔터는 이번에 성공적으로 트와이스가 컴백하면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K-팝 걸그룹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 니주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보이그룹 데뷔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JYP엔터의 주가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어디까지 고공행진을 이어나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의 관계사인 알바이오가 조인트 스템의 국내 임상 3상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2,000원을 지지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의 시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긴 조정을 마치고 오랜만에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도 16%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시즌의 주가 추이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고수의 픽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주식시장 냉혹한 그 시장 가운데서 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보는 시간. 과연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골라내야 하는 것인가. 오늘 그 고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의 지난 종목들 수익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에 CJ-CGV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의 고점 기준 3.37% 상승률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서 고려시멘트가 목표 주가를 넘어서면서 41%까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5,600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대창은 시초가에 공략한 이후에 10.4%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는 최근 2주의 종목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소비자 물가, 미국 쪽에서 이 지표가 나오면서 일시적이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2주 연속 공략하셔서 고수익을 냈습니다. 대창 알아볼까요? 네, 일단 대창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리고 난 날에 바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 2,300원에서 2,400원 라인 선은 좀 굳건하게 지켜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여력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고 약간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구리 관련된 이런 가격이 물론 최고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관련된 이제 다시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일단 높은 이유는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된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 목표가 3,015원에는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고점 상승률 대비해서 내려와서 6%가량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네. 2,300원, 2,400원의 지지력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 가능합니다. 3,015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까요? 네, OLED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한동안 좀 횡보를 길게 하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022년 OLED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도약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OLED에 대한 수요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노트북이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아이패드나 이런 쪽에서 OLED 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아이폰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LED에 대한 사용 빈도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가 또 이제 전거래일에 이제 좀 이슈가 좀 나왔었죠. 물론 그건 아직까지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삼성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시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VR이나 이런 쪽에서도 OLED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TV 쪽이 워낙 지금 강하게 또 경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의 수요처가 굉장히 많군요. 삼성전자는 또 TV 시장에서 LG전자와 QLED다, OLED다 서로 엄청 대립하고 싸웠는데 네. 결국에 LG전자가 뭐 이긴 거죠. 그래서 OLED 그렇죠. TV 시장을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폴더블 폰, 차량용 디스플레이, VR까지 OLED의 수요처들 알아봤습니다.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OLED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네, 일단은 AP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좀 시작이 조금 늦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발로 좀 충분히 좀 쫓아가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위라든지 이런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용 급속 열 처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제품이 호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웨이퍼를 제작을 하고 이 반도체 공정 부분에서 이제 열을 식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빅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은 웨이퍼에 대한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장비를 또 제공하는 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관련된 이제 시장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600억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조금 있겠고요. 그다음 OLED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LE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많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매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고, 매출이 늘어나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까지 좀 전망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앞서 업황에서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21년뿐만 아니라 22년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투자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수요에 대한 증가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기대가 나타날 수 있겠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에 또 낙폭을 보였을 때 눈에 띄었던 두각을 나타냈던 OLED, AP 시스템 전략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뭐 덕산네오룩스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벌써 한 3번 정도 좀 강하게 양봉이 나와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봉이 나오고 전 라인대를 강하게 이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5일선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좀 이격에 벌려져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 시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라인 부분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가 좀 크게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 돌파를 하게 됐을 때 목표가는 38,500원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초에 접근하신다면은 이 부분 돌파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만약 돌파가 안 되면 부분 익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초가 기준으로 31,200원 라인 부분이 여기 이제 전 라인 뚫어주는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랫라인까지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이탈되면 정리하셨다가 다시 27,000원부터 29,000원까지 재접근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세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간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통화 정책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 회복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간밤 미국장에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피해주, 또 원자재주, 운송과 은행주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과연 우리 장은 어떤 플레이를 나타낼까요?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8에서 전략 계속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굿모닝 7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작전 오늘도 성공하세요.